교통 분야에서 하이퍼루프라는 혁신적인 개념이 여행 방식을 혁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000km 이상의 속도로 승객을 실은 캡슐을 운반할 수 있는 가압 튜브 네트워크로 더 이상 미래의 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공상과학의 일부였지만 최근의 기술 발전과 야심찬 투자는 이를 실현 가능한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29분 만에 이동하거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반시간 만에 이동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하이퍼루프가 약속하는 종류의 변화입니다. 수십 년 동안 혁신가들은 우주선의 미학과 모노레일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퍼루프의 놀라운 시각화를 선보였습니다. 오늘날 한때 단지 개념에 불과했던 이 시스템은 우리 일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의 기본 원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1870년대의 뉴욕시는 현대 지하철 교통의 전신인 공기압식 교통 시스템을 실험했습니다. 이 단명한 시스템은 단 하나의 블록을 지나며 시속 10마일의 속도로 승객을 운반했습니다. 2013년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21세기 기술을 추가하여 이 개념을 재활성화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거의 진공 상태의 튜브와 마찰을 없애기 위한 자기부상 기술을 포함하여 캡슐이 놀라운 속도로 미끄러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 비전을 직접 추구하지 않고 대신 그의 보링 컴퍼니를 통해 터널을 파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또 다른 비저너리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이었습니다. 그의 막대한 투자 덕분에 하이퍼루프1은 버진 하이퍼루프로 변모했습니다. 조시 기겔 공동 창립자이자 CEO와 다른 혁신가들의 지도 아래 하이퍼루프는 초기 아이디어에서 기능적 테스트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라스베이거스 근처의 최첨단 시설에서 500회 이상의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이퍼루프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첫 번째 인간 테스트였습니다. 기겔과 버진 하이퍼루프의 승객 경험 책임자 사라 루치아는 처음으로 캡슐에 탑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짧은 500야드 트랙을 따라 시속 18마일로 가속할 때 하이퍼루프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테스트는 겨우 20초간 진행되었지만 이는 안전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며 회의적인 투자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문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재정적인 장애물은 상당합니다. 건설 비용은 킬로미터당 약 6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사이의 가상의 노선은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이적인 숫자는 장기적인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된 비저너리 투자자들과 혁신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지할 준비가 된 정부가 필요합니다. 하이퍼루프 네트워크의 이점은 속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재정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차나 기차로 2시간이 걸리는 리버풀과 맨체스터 간의 여행은 불과 5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열된 도시 지역을 응집력 있는 슈퍼시티 경제로 전환시켜 원활한 출퇴근과 경제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철도 시스템과 달리 하이퍼루프 캡슐은 더 작아서 12명에서 28명 사이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고속도로와 유사한 더 유연한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며 캡슐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목적지간을 직행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리버풀에서 리즈로 가는 캡슐은 리버풀에서 맨체스터로 가는 다른 캡슐과 겹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높은 속도와 결합되어 지역 항공 여행과 전통적인 기차의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하이퍼루프 시스템의 환경적 이점도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단거리 비행을 대체하고 도로 화물 운송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이퍼루프 네트워크에 통합된 화물 허브는 물류를 간소화하고 오염을 일으키는 트럭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튜브 인프라를 따라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고급 배터리 기술은 지속 가능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요구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 민간 투자자, 국제기구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하이퍼루프와 같은 회사들이 기술 표준화와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여행하는 동안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 없이 하이퍼루프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려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테스트 시설은 하이퍼루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할타이플로프의 30m 테스트 트랙이 획기적인 차선 전환 시스템을 포함한 핵심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기존의 철도 전환과 달리 이 시스템은 자기력을 이용하여 캡슐을 원활하게 유도합니다. 현재 테스트는 시속 20km로 제한되지만 향후 7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2.6km 시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한편 버진 하이퍼루프는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웨스트버지니아의 6마일 규모의 테스트 트랙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고 미래 인프라 투자에서의 자리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공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겔과 루치안이 테스트 후 다치지 않고 나왔을 때 하이퍼루프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크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지 기술 실험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는 초기 항공의 여정을 닮았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은 현대 기준으로 보면 미미한 성취였지만 오늘날의 글로벌 항공 산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하이퍼루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기술을 개선하고 자금을 확보하며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목표에 가까워짐에 따라 여행 방식을 혁신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며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비전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하이퍼루프는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라 빠르게 다가오는 현실로 21세기 여행과 연결 방식을 재정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